네, 안녕하세요. 13주차 2차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플라스 편안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해법을 이제 적용해서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소 복잡한 수식이랄까 복잡한 어떤 시스템 계에서 그들을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그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이긴 한데 동시에 대수 방정식으로 대수의 형식으로 선행 대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예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와 같이 두 탱크가 있고 그 두 탱크에 처음에 탱크 1, 탱크 2가 있었을 때 말하자면 용량이 있었을 때 그 두 탱크 간에 서로 오가는 환류를 넣어서 물이 용액이 서로 드나들어서 탱크 1에서 그림에서 보는 게 탱크 1에서 탱크 2로 분당 8갤런이 들어가고 또 탱크 2에서는 탱크 1에 분당 2갤런의 용액이 스며들어서 서로 섞이는 그런 과정이고 탱크 1에는 2가 들고 8이 나갔으니까 6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줄게 되는데 6을 다시 채워 넣는 그런 과정이고 마찬가지 탱크 2에서는 8이 들고 2가 나갔으니까 6이 남았을 때 넘치질 텐데 그 6갤런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어떤 두 탱크의 플랜트 내에서 두 탱크 간의 배관으로 서로 용액이 드나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탱크 2에 150파운드의 소금이 들어있고 녹아져 있고 뭐 탱크 안에는 꼭 같은 농도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와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탱크 1로 6갤런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올 때는 분당 6갤런이 들어온다는데 6파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용액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들의 어떤 수식을 나타내는 과정, 수식은 막 아래 있는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탱크 2는 처음에 150파운드 있었다 그랬으니 150파운드에서 용액이 탱크 1에서는 당초에 6파운드의 솔트가 있었고 탱크 2에는 150파운드가 있으니까 150파운드 어떤 농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탱크 1에서 8갤런이 들어오면 탱크 2는 농도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적정 시점에 되면 어디에 포화가 되면 잘 섞였다 보면 일정 한계가 되고 마찬가지 탱크 1은 처음에는 낮은 농도로 들어오다가 점점 탱크 2에서 들어오는 높은 농도의 용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섞여서 탱크 1에서 있는 원래 농도 그는 빠져나가고 하니까 점점 탱크 2와 동일한 농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두 탱크들이 잘 섞이다 보면 어느 적절한 시점 이후에는 동일한 농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뭐 그와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둘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탱크 1 초기에는 둘 다 그러니까 탱크 1, 탱크 2도 둘 다 처음에는 100갤런씩 들어. 잠깐 거기에 앞서서 그 농도를 이야기할 때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생소한 도량형이잖아요. 파운드니 갤런이니 하는.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들 직접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잠시 살펴보면 미국식 갤런과 영국식 갤런은 좀씩 달라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챗GPT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미국식, 영국식 각각의 갤런이 리터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아는 게 OSI 기준으로 ISO 기준으로는 리터니까 미국식 갤런 원갤런은 3.785 리터, 영국식 갤런은 4.546 리터가 되는데 현재 영국식 갤런이 미국식 갤런보다도 더 많은 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역사적인 기원이 왜 다르죠? 라고 물어보면
미국식 갤런과 영국식 갤런이 다른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미국식 갤런은 미국의 갤런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사용되던 왕실 갤런을 유래해서 뭐 231 입방인치의 물을 기준으로 했고 그 뒤에 영국식 갤런은 1827년에 제정된 영국 제국의 단위법에 따라 표준되고 1갤런은 10파운드의 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약 277 입방인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식 갤런이 처음 미국을 진주할 때와 달리 제국법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고 미국은 뭐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독립외교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단위 체계가 바뀌지 않은 채로 있다 보니까 영국이 후에 제국 단위를 책정함으로써 제정함으로써 단위 체계를 바뀐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식 갤런은 3.78로 영국식 갤런은 4.546리터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량으로서 파운드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국과 미국 모두 파운드 중량을 사용하는데 동일합니다. 1파운드는 16온스, 1파운드는 453g, 453.5g 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국 다 파운드에서는 중량에 대해서는 1파운드가 453g, 약 한근, 한근보다 좀 많나요? 400g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이 어떤 데는 400g 취하다가 어떤 데는 600g 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량형의 기준은 도량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제국이나 국가가 명확한 표준을 갖고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한 국가의 시스템, 흥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거를 보면 두 탱크 간의 농도의 변화는 Y 프라임, 탱크 1의 농도 변화는 Y1 프라임, 탱크 2의 농도 변화는 Y2 프라임이라고 보고 탱크 1의 농도는 100g 중에 100갤런 속에서 8갤런이 빠져나가는 거, 그죠? 1에서 2로 넘어가는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2에서 1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2가 들어오는 그런 게 되고, 원래 여기에 탱크 1에는 6 파운드 있었다 그랬고, 6갤런이 있었다 그랬고, 탱크 2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2,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배출구로 6 있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면 100에 8이 나가고 또 100에 8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와 같은 과정을 쓰면 이제 두 식을 두 개의 미분 방정식, y1 프라임의 미분 방식, y2 프라임의 y2의 1 프라임 미분 방식, 이 두 항목이 두 미분 방식이 만들어지고 이 두 미분 방식을 차례로 나열하고 그들의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YS, 그죠? 번이니까 Y1S는 마이너스 0.08 Y1. 그 다음에 Y0, Y10, Y20,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초기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초기값은 처음에 준값이 있다고 보면 초기값은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그와 같이 나타내면 이제 이 수식을 쓰면 플러스 0.02y2 플러스 6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나눠 쓰면 S분의 6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와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에 Y1S 초기값이 어떤 값이 있다 치면 그 초기값의 ES는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에 따른 것이 예를 들어서 6, 또 초기값이 마이너스 150 이런 값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Y1이 처음에는 0, Y2가 처음에는 150이라고 하는 소금 처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타내는 식으로 나타내는 두 식으로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Y1
S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0.08 더하기 y1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맞나요? 어떻든 만들어지는데 아마 교과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결과 이제 수식이 만들어졌다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타난 AY1 더하기 BY2는 뭐 어떤 C, DY1 더하기 EY2는 F와 같은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 Y1하고 Y2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우스 소거법 같은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든 Y1은 지금 이와 같은 식 두 개 다를 한꺼번에 풀면 이 식을 A, B, C, D, E의 Y1, Y2 지금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E, F와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때 Y1은 어떻게 구하냐, Y2는 어떻게 구하냐는 것을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분의 A, B, D, E분의 그죠? E, F의 B, E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갖고 여기는 다른 걸로 쓰면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AD의 AF인가요? AF의 이 AD네요. AD의 EF가 됩니다. 그죠? AD는 갖고 요 항목에 그죠? 요 항목에 요 EF가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수를 하면 어떻든 라지 Y1, Y2를 구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라지 Y1, Y2를 통해서 이제 역변을 하면 이와 같이 Y1, Y2, 스몰 Y1, Y2를 산수를 할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이러한 식 즉 S의 함수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지금 세 개를 인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세 개 S, S 더하기 0.12, S 더하기 0.04와 같은 항이 구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는 요게 A, 요게 B, 요게 C와 같이 구성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그들을 각각 A, B, C분의 뭐 어떤 뭐 E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를 A분의 K1, B분의 K2, 더하기 C분의 K3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을 취하면 이와 같이 역변을 취하면 S분의 1이라는 것은 상수다. 그죠? 그게 역변을 하니까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 다음에 마이너스 625에다가 S 더하기 0.12라고 하면 뭐예요? 2에 마이너스 0.12t와 같은 것이고 62.T5가 곱해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S 더하기 0.04분의 37.5라는 37.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t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과 Y2를 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까 보았던 것처럼 탱크 B는 처음에 150g, 탱크 A는 처음에 0g의 갤런의 소금물이 있었고 그래서 탱크 1은 0부터 시작했고 탱크 2는 150부터 시작해서 탱크 1은 농도 올라가고 그래서 100에 수렴하고 탱크 2는 150에서 100에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동일한 시점이 되는 게 몇 초지 하는 그런 걸 산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산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y1이든 y2가 이퀄 100이다 하면 100이면 여기다 날아가고 요 부분이 0이 되는 그래서 t가 얼마인가를 산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y2도 마찬가지 동일한 100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t 값을 찾으면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는 일렉트릭 서킷인데요. 일렉트릭 서킷에 전기 회로가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를 교수님이 여러 번 퀴즈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라 디자인해 보시라 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했을 때 이 R 그러니까 두 R이 있고 여기는 R만 있는 그죠? LR이네요. LR이 있는 두 회로를 연동시켜 놓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소자가 0.8헨이 1헨이 그다음에 여기는 1옴 여기 1.4옴 같은 각각의 소자가 상이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되죠? 첫 번째 요 서킷하고 두 번째 요 서킷에서 동작하는 전류량이 각각 I1, I2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 I1, I2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하면 0.08 헨리 I1 프라임 더하기 1옴 I1에 이 I는 여기로 지나가면 I2는 빼기다 그죠? 빼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빼기가 돼서 I2가 된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1.4옴이 I1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기전력으로 100V를 주고 100V를 0.5초 이후에 스위치를 끊어버리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1이다가 0.5초가 됐을 때 빼버렸으니까 100V가 전원이 오프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뭐 전원의 온오프가 없으니까 바로 I1의 R1이 얼마였죠? 아까 R1 1옴 그죠? 1옴에 여기 헨리를 제가 했네요. I2 프라임은 1헨리의 I2 프라임이었고 요 R 1옴에 대해서는 I2에다가 이 I1 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낸 수식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수식에 따라서 이 두 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각각의 정리를 하면 위에 이번 식을 정리를 한 게 일로 만들어졌네요. 그죠? 심플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식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식을 정리하니까 뭐 일개선 현상 미분 방식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1차 일개선 현상 미분 방식 각각 일개선 현상 미분 방식이 두 개의 변수 I1과 I2로 구성되어지는 변수로 만들어지고 그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와 같이 I1과 I2를 이와 같은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다시 분할을 하면 이 내용들을 A, B, C 곱분의 125S-1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을 만드시는 형태로 나타니까 그걸 각각을 분리하면 이와 같이 A분의 B분의 C분의 1, 뭐가 C분의 A분의 뭐 B분의 뭐 C분의 뭐와 같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디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수분해 행거를 다시 개별항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을 그죠? A분의 K1 더하기 B분의 K2 더하기 C분의 K3와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형식을 띄게 됩니다. 그죠? 그와 같은 꼴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수식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두 식이 만들어졌고 그 두 식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마찬가지 어떤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7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이 있으면 7분의 100, 500 곱하기 S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7분의 그 산수를 하는 게 되겠고 S분의 1은 뭡니까?
역변을 하면 1이잖아요. 상수. 그러니까 7분의 500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I1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I2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 S 이게 지금 S 더하기 2분의 1에 3분의 125 이와 같은 거니까 3분의 12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5t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에 대한 관계만 잘 이해하면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때 다만 시간에 따라서 스위치를 0초부터 0.5초 사이에는 켰다는 건 이거고, 끄다고 하면 그때부터 t-1이라고 하는 함수가 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t가 0.5초 이후에는 i1 빼기 i1인데 t-0.5를 곱해 넣어서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와 같은 수식의 모형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가 스프링과 매스가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건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가 나타낼 때 이 y1과 y2라고 했을 때 y1과 y2 하나가 이동을 하면 이 이동에 따른 걸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요소줄이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이 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양쪽도 밀어내잖아요. 이쪽도 밀어내고 이쪽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요 변동과 요 변이의 차만큼에 대한 변이가 요 매스와 요 매스에 각각 반영되니까 각각 반영되는 거를 다 동시에 표현을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매스 1를 y1 프라임, 2 프라임, y2 프라임이잖아요. 매스의 y2 프라임 이게 힘입니다, 그죠? 이 힘, 그러니까 y2 프라임이라는 게 결국 가속도, acceleration. 그러니까 매스의 acceleration 곱한 게 힘이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 내려오면 그 내려온 것에 따른 반발력이 k 마이너스 k y1, 그죠? 동일한 y1. 왜냐면 매스가 지금 1이니까 둘 다가 매스가 1이라고 봤으니까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일한 스프링들인데, 동일한 스프링이 이 매스에 대해서는 이 스프링뿐 아니라 이 스프링도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스프링은 뭐다? 요 변이 y1과 요 변이 y2에 의해서 반영된, 그래서 y2 빼기 y1만큼의 변이만큼의 반발력이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 요 매스 2에 대해서 매스 2라고 봤을 때 이 매스 2에 대해서도 1인데 그것은 y2 마이너스 y1에 대한 반발력,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을 때 내려왔으니까 이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반발력 있잖아요. 그 반발력에다가 이게 다른 반발력, 요 k에 따른 반발력을 합산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대한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초기값을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두 번 미분한 것들은 우리가 뭔다는 걸 알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y1의 2 프라임은 마이너스 k의 y1의 더하기 k의 y2 빼기 y1이라고 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게 뭡니까? s제곱의 ys 빼기 s의 y0 빼기 y 프라임 0. 그런데 이 초기값을 알면 이 값을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이 값을. 이게 값을 주었으니까 초기값을 넣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요 식이 이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값을 넣으면 y1 제로는 1, y1 프라임의 제로는 스퀘어 루트 3k와 같이 나타냈으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타내면
이 식은 뭐 간단하잖아요. 이 식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나타나니까 변환하면 equal 변환하면 마이너스 k의 y1 더하기 k의 y2 빼기 y1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R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산수를 하면 그 산수를 해서 선행 대수식을 나타내면 다시 말해 a y1, y2를 x라고 보고 는 y를 할까요? g를 할까요? g라고 하는 이런 이런 내용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3 더하기 스퀘어 루트 3k s입니까? s 빼기 스퀘어 루트 3k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s제곱 더하기 2k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s 플러스 2k s제곱 더하기 2k와 같은 게 이 A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A가 지금 s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k의 s제곱 더하기 2k라고 해서 이걸 A라고 봤을 때 AX는 뭐 Z라고 했을 때 X는 뭐지? 라는 게 뭡니까? 지금 Y1하고 Y2는 뭐지?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산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산수는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구했다 치면 그 구한 것으로부터 역변을 하면 Y1 t, Y2 t를 구할 수 있고 이들의 역변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수식이 S제곱 더하기 K분의 S 하면 코사인 스퀘어 루트 K 그죠? 스퀘어 루트 KT 그 다음에 여기는 S제곱 더하기 3K니까 스퀘어 루트 3K가 되는 거죠. 이거는 스퀘어 루트 3K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스퀘어 루트 3KT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Y1과 Y2를 그래프로 그리면 두 개 다 코사인 사인의 합성인데 Y1은 이게 Y1인가요? 이게 Y1은 처음에 출렁거리고 내려오는 건데 Y2는 코사인에다가 배터리 그러니까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거잖아요. Y1은 사인을 보탠 거고, 그죠? 그와 같은 것을 그림을 그리면 다소 복잡한 그림이지만 이걸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가 확실한 거는 코사인 KT, 사인 뭐 3KT라는 게 지금 사인이 훨씬 3K가 K가 양수니까 스퀘어 루트 3K가 스퀘어 루트 K보다는 스퀘어 루트 3배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사인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두 개 다 연동해서 그림을 그리면 요 같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Y1, 두 번째 등장하는 Y2라는 모습으로 보이면 Y2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아르바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배하고 Y1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챗GPT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3주차 2차 시에는 주로 복잡한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 식 그러니까 지금 탱크의 플랜트와 같은 탱크 플랜트의 연동식이라든지 전기 회로의 네트워크 연동식이라든지 또는 기계의 두 매스가 서로 스프링에 의해서 연동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같은 과정을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동된 식은 선행대수식처럼 만들어지고 선행대수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4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식을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연산을 해서 답을 바로 빨리 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부터 오늘 13주차까지 이르는 모두 13개 주차에 걸친
선형상 미분 방식의 시스템 모델링 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1개 선형상 미분 방식, 2개 선형상 미분 방식, 고개 선형상 미분 방식, 그들의 상태 방정식으로 구성되는 선형대수식으로 구성되는 것까지의 해법들을 봤는데 13주차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 푸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차 말하자면 14주, 15주차인데요. 거기에는 다시 오늘 잠시 살펴봤던 선형대수식의 문제 해법이라고 하는 벡터와 매트릭스에서의 고익과 고이 벡터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본 학기를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말고사에도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수업했던 내용뿐 아니라 숙제를 잘 수행하셔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